오늘은 2월 말에 제가 2박 3일로 다녀온 일본 출장 영상과 함께 합니다. 이 만화를 그리면서 생각보다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을 많이 마주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혼집 구하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풀어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의 집 신혼살이라는 시리즈명으로 연재를 하면서 생긴 변화들, 그리고 이 만화를 그리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만화를 연재를 시작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세상에 내놔도 괜찮은 얘기일까? 독자분들이 혹은 아직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일까 하고요. 신혼집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잖아요. 신혼집이 아니어도 자취방을 구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뭔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소재이니까 이걸 만화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연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결혼 몇 개월 전에 집부터 구해야 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정신없던 시기였는데 집도 한 번에 구해지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두 페이지 가득 메모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보시고 댓글을 남기면서 자기 얘기를 몇 마디씩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희도 그랬다 라던가 역세권이라더니 언덕 위였던 거 진짜 너무 에바 아니냐, 또는 부동산 가면 꼭 우리가 보고 싶었던 집 말고 다른 데도 보여주는 거 뭐 국룰이냐, 이런 반응들 재밌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살짝은 보편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실감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할 말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 시리즈가 끝이 없이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 처음 신혼집을 구하는 간단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10편, 20편이 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렇게까지 길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신혼집이라는 게 워낙 고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처음 겪는 일들이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스타툰이라는 가볍게 읽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20장까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 12컷 정도까지 한 편에 그려봤는데,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한 편 안에서 감정 곡선을 오르락내리락 조정하듯이 기획을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 어디서 끊어야 될까? 그리고 끊는 시점에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조금 남기고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에 좀 보상받는 기분도 들었는데 신기하게 비팔로워 조회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탐색 탭 노출이 3, 4편 같은 경우에는 3,000을 넘어서서 많은 비팔로워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공유는 안 됐어요. 여러분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니까 얘기하는데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대신에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이 돼서 팔로우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린다는 거, 저장도 많이 안 눌린다는 거, 전체적으로 인게이지먼트가 높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제가 GPT랑 대화를 해봤는데 시리즈이다 보니까 탐색 탭에 예를 들어 1편이 나온 게 아니고 3편, 4편이 나왔으면 그래, 이 이야기는 재밌게 읽었다. 근데 갑자기 집부터 구경하러 간다고? 남의 집 신혼살인데 집을 구한 게 아니었구나. 신혼집에서 살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지? 라고 궁금증은 많아지는데 당장 공감할 포인트가 적을 때, 이럴 때 인게이지먼트가 낮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일리 있다, 공감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실 수 있게 전편에 대한 요약까지도 좀 추가를 하면서
언급도를 높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리즈를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군데군데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소회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만화를 총 4편, 현재 콘티까지 포함하면 5편째 그려나가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기획, 브랜딩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연재하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장르를 바꾸는 정도의 결심으로 시작을 해본 이야기였는데 연재를 하다 보니까 잘 정성 들여 만들어서 이 이야기가 장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에서 점점점 책 한 권을 만들겠다라는 결심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책 한 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목표이기도 한 만큼 제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순간 웃고 마는 콘텐츠이기보다는 우리 부부의 당시의 경험을 조금 더 정돈된 형태로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화 한 컷 한 컷을 그릴 때마다 이게 나중에 내 이름을 걸고 낸 책에 실렸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풀려 나가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인가라는 거를 점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편의 추가 시리즈가 연재된 후에 신혼집을 구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고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봐도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연재가 이어질 겁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없지만 여러분이 주시는 피드백을 보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콘텐츠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신혼집을 구할 때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또는 남의 집 신혼살이 1편에서 4편 또는 이 이후에 연재된 시점에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점들이 당시에 너희 부부가 겪은 감정적인 혹은 금전적인 문제였니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남의 집 신혼살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 만화를 연재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洋光ホテルのハンバーグと